이걸 어제 좀 읽다가 샀어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데에서 한 2챕터 정도 더 넘어간 부분부터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돈과 친구가 되라 라는 챕터인데요. 사실 저는 많이 공감이 되진 않아서 읽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뭐 돈의 주인일 수 있고 돈의 노예일 수 있고 돈의 친구일 수가 있대요. 돈의 주인은 이제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돈으로 뭔가를 조정하는 사람, 그리고 돈의 노예는 그 돈 때문에 늘 걱정만 하는 사람, 돈의 친구는 돈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래요. 좀 즐길 수 있고 그냥 돈에 의해서 크게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전 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돈의 의미는 너에게 딱 돈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맘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걸 돈이라고 저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저는 사실 뭐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거나 물질적으로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갖고 싶은 게 너무 없어서 누가 너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니? 라고 하면 되게 고민할 정도로 한마디로 무력이 좀 없는 사람인데,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그 돈 때문에 제가 일을 해야 되거나 돈 때문에 누군가 아픈데 치료를 못 하거나 뭔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이건 돈의 친구일지 노예일지 주인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에 있어서 돈의 의미는 그래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수단? 여러분에게는 돈이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하네요. 여기에 워크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정리하게끔 되어 있네요. 예제 1번, 돈이란 사랑, 사랑이란 받을 수 없는 것. 돈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연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란 언제나 부족하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제 2번, 돈이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오, 저랑 비슷해요. 자유란 나쁜 것.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설정을 하는 예라는 거라서 자유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예제인데,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은 나쁜 것이라는 설정이 있으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악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건 예제가 내가 어떤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돈은 나답게 하는 것, 나다운 것은 행복한 것. 전 그럼 돈이 행복을 주는 존재겠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과 자유를 한데 묶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돈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자유로워지는 것도 돈을 많이 번다고 자유를 잃는 것도 아니죠.
우선은 돈과 자유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살짝은 달라서 그냥 적어도 뭔가 얽매이지 않은 삶? 돈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따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챕터는 돈의 신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챕터인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설레이는 감정은 그냥 그 자체를 마음껏 즐기면 되는데 분노나 걱정,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이때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대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봐주고 어루만져 주느냐인 건데 이때가 자신을 꽁꽁 올가매고 있던 설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절호의 찬스래요. 여자들이 흔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좀 있는 기간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 역시 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를 꽁꽁 올가매고 있는 설정. 저는 사실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조금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기간에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뭘 하면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좀 더 나스러워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똑같이 쫓아가면서 살지 말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평범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의 설정은 아무래도 내 삶은 평범해겠죠? 근데 저는 사실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 설정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내가 가진 재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은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답게 돋보여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확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한 번씩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문득 꼭 특별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 특별해야만 나다운 건 아니잖아. 이 상태로도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 자체를 어떤 설정이고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설정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여러 챕터에 걸쳐서 노트 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다 읽고 나면 마지막에는 실제로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우선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음. 16장이 돈의 신은 솔직한 사람을 돕는다거든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저 믿고 싶을 뿐인 게 아닐까. 이게 사실 저예요. 전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나 별로 돈 관심 없어. 사고 싶은 거 없어. 이러거든요. 왜냐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사실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저 역시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저 믿고 싶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돈에 있어 솔직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어딘가에 신이 있고 그 신은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도와주려고 한대요. 근데 내가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된 소원을 빌면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줘 버린대요.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내 감정을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원해야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네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살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분이 이제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썼대요. 노트에다가 솔직하게 돈과 부유함에 손을 뻗은 결과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대요. 나 돈 벌고 싶어요 라고 쓰셨나봐요. 정말로.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이만큼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냥 제 스스로가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인 건지 그렇게 해서 돈이 자동으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건지 사실 저도 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 뭐 나 10억 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마음 먹으면 10억을 벌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원하고 있죠. 되게 재미있어요. 이 챕터는 원래 보통의 책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의 힘을 강조하잖아요. 이 챕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지름길은 현실을 마주하는 고통 뒤에 숨어있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려면 사실 그대로의 지금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솔직해지면 기분 나빴던 일이나 욕설, 불만만 늘어놓을 것 같아요. 솔직해지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곤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당신만이 느끼는 단 하나뿐인 생각입니다. 절대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해주세요. 물론 자기가 비참하거나 한심하게 느껴질 때는 그런 감정을 직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심한 나, 이상적인 나와는 전혀 다른 자신과 마주해야 할 때면 무조건 긍정 마인드를 발휘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죠. 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혼한 후 미혼인 상태로 둘째를 낳았던 6년 전 낡아서 욕실에 물이 얼 정도로 외풍이 심한 집을 고풍스럽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했지만 나는 빠듯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하는 싱글맘이라며 그럭저럭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만족한다고 나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불 속에 들어가 멍하니 너덜너덜한 벽지를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낡아 빠진 집이 어울리는 사람인 걸까?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허름한 집이 좋다는 거잖아. 뭐야? 그럼 결국 나는 이런 집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 순간 지금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이 근사하고 넓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또 이랬지든 스스로를 돌아보며 쉽고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이래요. 저도 스스로 돌아보면 쉽고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긴 하네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낡은 집에서 사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자. 이게 사실 그대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놓인 현실을 직시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이것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현실임을 받아들였기에 진짜로 원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죠. 괜찮습니다. 절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절망은 나쁜 거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는 얘기만 누구나 하는데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현실. 뭐 이 정도면 돈 괜찮지. 뭐 이 정도면 행복하지. 정말인지? 정말이니? 라는 물음표를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이제 세 줄의 마법 노트 팁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노트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던 시절, 지출을 돌아보면 반성할 점과 개선할 점을 적은 노트입니다. 아직 설정을 변경하기 전이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했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집중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죠. 이렇게 지난날의 기록을 훑어보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는 것도 노트 훌륭한 장점입니다. 이분은 일기처럼 하루하루의 감정들을 계속 노트로 적으신대요. 그래서 뭐 감정이 좋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적어 오셨나봐요. 그런데 설정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게끔 하는 노트를 적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절망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을 봤을 때 그 거리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망감이 든대요. 그럼 그걸 안 좋다고 덮어두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어떤 부분이 아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봐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이 책을 지금 제가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이 책이 끝날 때 저의 설정도 바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